이름하고 등기부등본 다 까고 광고까지 까고 해서 그냥 유튜브 채널 없애버리고, 그럼 그쪽에서 명예훼손을 걸겠죠. 한번 진짜 제대로 붙어보려고 다 그냥 때려 쳐버리고 싶고 정말 힘이 쫙 빠지고. 여러분들, 제가 뒷박을 맞았습니다. 모두 저기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정말 성질나고 화나서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뒷박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들이 광고를 내잖아요. 유튜브, 뭐 네이버 부동산, 블로그 이래서 광고를 내는데 그걸 보고 손님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도 보여드리고 주소도 드리고 매도인하고 가격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해당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거래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부동산 가서 쓰거나 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행정사 이런 사무실 가서 계약서만 딱 쓰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 한 달 동안 유튜브를 많이 안 했는데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바빴어요. 근데 유튜브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촬영하면서 매수인 이름하고 등기부등본 다 까고 그 광고까지 까고 해서 그냥 유튜브 채널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까, 그럼 그쪽에서 명예훼손을 걸겠죠. 한번 진짜 제대로 붙어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2주 전에 이 사람한테 소송장을 날렸습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소송 과정을 영상으로 좀 남겨놔야겠다. 제가 이 사람한테 중개 수수료를 받아내는 과정을 1탄, 2탄, 3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려고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이죠. 이 소송장까지 다 만들어서 2주 전에 보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영월에 한 1200평 정도 되는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게 4억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물건이. 근데 이제 손님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근데 이분이 한 3억 5천에서 3억 7천 요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가격을. 그러면 계약을 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안 되는 건 알고, 왜냐면 이 물건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셨는데 가격 조절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물건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뭐 그 정도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뭐 주인은 당연히 그 금액은 안 되고 한 1000만원 정도 깎아주겠다, 3억 9천에. 그래서 매수 저희 사무실 방문하셨던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 뒷박 치신 분. 3억 9천 이하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 조금만 더 안 되겠느냐. 그래서 주인한테 두세 번 통화를 더 했죠. 근데 결과가 3억 8,500까지 이제 가격을 내려주겠다. 이제 매도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전화를 했죠. 3억 8,500까지 된다. 그러니까 3억 8천까지는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매도인이 한 2시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되겠대요. 자기 와이프하고 뭐 얘기해보고, 그 공동 소유였거든요. 어떤 다른 부부하고. 그분하고 얘기해보니까 저희 수수료 주고 뭐하면 남는 게 없대요. 3억 8,500 이하로는 못 팔겠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했어요. 3억 8,500 밑으로 할 거면 난 아예 사무실로 안 가겠다. 저희 사무실로. 그분들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수는 전달했죠. 3억 8,500 미치면 아예 오지도 않으신단다. 금액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안 될 거다. 그래서 3억 8,500에 하실 생각이면 오시고,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겠대요, 그 매도인을. 저는 얘기했죠. 3억 8,500 밑으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매수인 사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전화를 주셔라. 그래서 한 30분 뒤인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통화 이 녹취 내용도 다 있어요. 이제 법원에다 보낼 건데, 그러면 일단은 오겠다는 거예요, 사무실로. 그래서 제가 이제 끝에 또 한마디 더 했죠. 웬만하면 그냥 와서 가격 조절 뭐 말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안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결정을 하고 오셔라. 한 번 정도 뭐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날짜를 잡고 매수가 저희 사무실로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매수인이 계약서 사인하려고 그러니까 3억 7천 해달라는 거예요. 매도인은 이제 화가 나죠. 저를 쳐다보죠. 왜냐면 3억 500 미치면 자기는 안 내려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매도나 매수나 계약서 쓰러 오면 거기서 뭐 한 번 더 깎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매수인한테 뭐라고 하긴 했어요. 왜냐면 매도인 분이 분명히 안 내려오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앞에서는 또 매도인한테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느꼈고요. 그 매수인 분이 언니란 분하고 같이 왔는데 뭐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상한 점이 처음에 뭘 느꼈냐면, 처음에 사무실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때 남편분하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에. 밖에 주차장에 있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때는 이상을 못 느꼈는데 지나와 보니까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밖에 주차장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일단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이제 매도인이 안 되겠으니까 아예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매수인 분은 두 분이 당사자하고 조모 씨예요. 성이 조모 씨. 그 이름도 제가 이따 나중에 밝히려고 그래요. 아주 화가 너무 나서. 그래서 그 언니분하고 계속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안 되고 제가 뭐 전화를 하고 해봐서 뭐 다시 나를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사건이 뭐냐면 저희 사무실이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있는 사무실 공인중개사 운영하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1층까지 배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근데 이상한 게 저도 원래 1층까지 다 배웅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계약이 될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갔는데 나가는 도중에 이 매수인이 매도인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매도인 분이 서울 쪽 부동산인가 뭐 그쪽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실거래가 딱 뜬 거예요. 3억 8천에.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수료가 4억이니까 3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120만원 아끼려고 매도인 종용해갖고 직거래를 한 거예요. 조모씨.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측이 두 가지인데 그 남편분이 안 올라왔잖아요. 처음부터 작당을 한 건지 그 매도인이 나가면 남편분이 뭐 접근을 했겠죠. 저 여기 매수인 남편. 제 다 추측이긴 해요. 근데 두 번째는 내려가면서 제가 배웅을 안 했으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땄겠죠. 그러고 뭐 다음 날이든 그 다음 주든 전화해서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실수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운 거는 손님 배웅을 꼭 해라. 계약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리고 그냥 뭐 상담하는 손님이시든 그거를 확실히 깨달아서 그래서 나가서 끝까지 인사드리고 그래서 실거래가 뜬 걸 확인을 하고 매수인한테 바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웃긴 게 당당해요. 그냥 맞대요. 계약을 했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저한테 기분이 좀 많이 나빴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억 8,500에서 막 1,500, 2천만원을 내리니까 제가 매수인분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도인이 안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아예 가지도 않겠다. 왜냐면 나 시간도 잡아야 돼. 왜냐면 네 분이 오셨는데 서울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날짜 다 빼서 자기 일하시는 무슨 업이 있을 거냐 그 시간도 다 빼서 왔는데 매수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화를 낸 건 아니에요. 그냥 매수인분이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그냥 점잖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그리고 제가 뭐 조율을 잘 못하는 것 같대요. 가격 조율을 가격 조율을 왜 못해요. 이분이 저희 처음 사무실에 처음 방문했던 게 그 계약되기 한 달 전이거든요. 한 달 동안 계속 조율을 한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그래도 쉬는 타임이 1, 2주 정도 있다고 쳐도 2주 정도는 계속 조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을 못해서 그렇다 무슨 그때 기분이 너무 나빴다 제 생각에는 다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냥 그 수수료 아끼려고. 근데 수수료 아낀 게 수수료를 100만원 정도 아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4억 8,500에 하면 중개 수수료가 380 정도 되는데 120만원 아낀 거네요. 4억 8천에 계약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처음에 보냈단 말이에요. 소송 진행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요새는 우체국에서 문자가 와요. 뭐 반송, 수취 거부 이렇게 오는데 수취 거절을 이걸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취 거절은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내용으로 확인 안 해도. 그러니까 우체국이 그 사람한테 전달을 했는데 나 안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건 그냥 받은 효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내시는 분들은 수취 거절 뜨잖아요. 그럼 받은 거니까 그 사람 문자로 내용 증명을 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받은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제가 매수인 조모 씨하고 소송 중에 있지만 매도인 분이 저는 더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 매수인이 그렇게 직거래를 하자고 해도 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됐죠. 매도인하고는 이제 매수인하고 소송 끝나면 바로 또 들어갈 겁니다. 매수인하고 승소를 하잖아요. 판례가 남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직접 걸면 별로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이제 매수인 끝나면 바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1차 공판, 2차 공판 결과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는다고 하고, 왜냐면 이 취지가 뭐냐면 매수인이 저한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명목이 뭐냐면 제가 아니었으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는 중개사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억에서 1,500만 원도 제가 깎았잖아요. 노동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저한테 매기는 거예요. 제가 이 소송 과정을 제가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별일 아니겠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회의를 느껴요. 이런 게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다 그냥 때려 쳐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어떤 직업이든 되게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사는 게. 이럴 때 저희는 그래요. 정말 힘이 쫙 빠지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런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요 뒷박 소송 진행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